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부동산 민사송무 및 분양해제 전문 노블 법률사무소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보수에 관한 내용 알아보려 합니다. 신규로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시공사가 입주 등 이후에도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하자 보수 요청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떠나버리거나 하면 이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담보 책임을 지는 기관을 도과시키려는 의도하에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해준다 하면서 기간을 보내버리거나 일부 보수만 하면서 생색만 내거나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위기간 도과 여부입니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도 합니다. 동법에서는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등 여러 개념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볼 것이 제9조에 있는 담보 책임 규정인데 그 존속 기간은 9조에 의해서 규정하며 하자의 종류에 따라 10년, 5년, 1년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제척 기간을 도과하였다면서 항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중요하게 제일 챙겨야 합니다. 전유 부분은 인도받았을 때부터 기산하고 공유 부분은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도과를 피하려면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 어느 특정 부위,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송 말고 조정의 절차도 있을 수는 있으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과 집합법 상가의 경우는 좀 다른데 아파트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강제력 있는 조정을 거칠 수 있지만 상가의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력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신규 상가의 경우 각자의 소유자가 지역도 다르고 관심도 없어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첫 시행사가 정한 관리단에서 마음대로 진행해 버리는 경우도 다분한데 각 구분 소유자가 협심하여 관리단을 잘 선정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하자에 대한 처리가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단 선정 이후 하자가 발견된다면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겠으나 하자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여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타일 균열, 누수로 인한 결로, 곰팡이 등과 같은 것은 사용검사 후 하자로 보겠으나 내부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문제 즉 철근이나 흡음재나 단열재 부족, 자재의 저품질 등 문제는 사용검사 전 하자로 이 역시 손해배상액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송 도중에 혹은 내용 증명 보내고 난 후 소송 전에 조정이나 합의를 제시하는 시공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시공사 측은 나중에 추가로 발견될 어떠한 종류의 하자로도 소송을 못하도록 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조정 전에 어떤 종류의 하자를 다 발견한 후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맡겨 하자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조정에 들어갔다면 이전에 사사로운 구분 소유자들의 감정받아 놓은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법원 감정인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럼 속에 보이지 않는 하자까지 다 발견하여 진행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소송 도중에라도 긴급한 경우라면 소송 도중에라도 선보수를 요청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일단 직접 보수를 한 다음 이에 대한 견적서, 영수증, 보수 전후의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보수 등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8년 이상이며 부동산 민사송무하자, 손해배상 청구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52-2100 대표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